피파에서 티켓도 늘려주지. 브라질 선수도 귀화했지. 3,000명 원정 응원까지 갔는데도 탈락 위기라고. 한국 진짜 해도 너무하네. 한국의 어느 가정집에서 유튜브로 중국 반응을 보고 있는 중국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성이 보내온 사연인데요.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를 관람한 후 어떤 얘기를 보내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 서울에 살고 있는 중국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과는 영국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났고 결혼 후에는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아무튼 어제 한국 분들이라면 다들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보셨겠죠? 저는 축구에 관심이 없지만 워낙 축구에 열성적인 저희 남편 때문에 저도 덩달아 경기를 같이 봤는데 저희 남편은 경기 끝나고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잤어요. 왜냐고요? 경기 후에도 온갖 스포츠 기사와 유튜브를 다 보고 나서야 잠에 들었거든요. 하도 옆에서 꼼지락거리는 바람에 저도 잠을 다 설쳤어요. 결국은 저도 잠을 다 깨서 할 일도 없고 메일을 한번 써볼까 싶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아마 저희 남편은 제가 사연을 보내는 걸 모를 텐데 사실 유튜브에 경기하고 나면 외국인 반응, 중국 반응 이런 거 막 올라오잖아요. 저희 남편은 진짜 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외국인이니 제 의견도 중국인 반응이지 않을까 싶어서 평소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한번 써보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과 축구 경기를 할 때마다 중국에서는 말도 안 되게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요. 부러워 죽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중국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좀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사실 저는 축구에 대해 이렇다 얘기할 자격이 없을 정도로 축구 경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룰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연애하면서 저도 약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저희 남편은 축구에 미쳐있는 축구광이거든요. 예전 한국의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입단했던 시절부터 맨유의 모든 경기를 다 챙겨봤다는데 남편은 새벽이건 말건 자다 일어나서도 축구를 볼 정도로 열성 팬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진출하고 나선 이제 토트넘 경기까지 챙겨보고 있죠. 심지어 일주일에 2번씩 풋살을 하는 데다가 퇴근하고 쉴 때는 축구 게임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축구에 미쳐버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저희 남편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나요? 아무튼 남편은 얼마 전 한국 대표팀이 싱가포르와 경기에서 7대 0으로 이겨버린 날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루 종일 흥에 취해 있었어요. 반면 2월에 있었던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요르단과 경기를 했을 때는 하루 종일 화가 나 있었거든요. 축구협회부터 클린스만 그리고 탁구 사건까지 사실 하루가 아니라 그 주 내내 화가 가득했죠. 선수 개개인의 실력은 좋았지만 하나의 팀으로서 전술이 없고 조직력이 없어서 한국 축구는 이제 망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 싱가포르 전에서 남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던 주민규 선수가 드디어 빛을 발했다고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인간 승리나 다름없다면서 K리그 득점 왕이었지만 그간 국가대표에 차출되지 못해 남편이 늘 아쉬워하던 선수였는데 한 골을 넣은 데다 어시스트까지 3골을 이끌어내 팀의 완승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신이 났던 거였죠. 잔뜩 신난 남편은 그날 유튜브에 나온 하이라이트부터 시작해서 해외 반응까지 모든 영상을 다 찾아봤죠. 남편이 옆에서 내내 그런 것만 보고 있으니 축구에 관심 없는 저도 궁금해서 뭘 그렇게 재밌게 보나 하고 유튜브 영상을 돌려봤어요. 그런데 제 알고리즘에 뜬 영상을 보고 무척 당황했어요. 제 알고리즘에 싱가포르와 중국 경기에 대한 내용이 떴거든요. 사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 중국인인데 뭐 어쩌라고 라는 마인드가 솔직히 있었어요. 중국이야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우리끼리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국에선 구글이나 유튜브, 트위터 같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사이트를 접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오로지 중국에서 만들어진 어플만 사용해요.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지내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우물안 개구리처럼 중국 정부의 검열을 거친 글만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 저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는지 알게 됐거든요. 남편을 만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한 번씩 오싹하기도 해요. 남편은 어딜 가나 한국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밝히지만 저는 어디 가서 중국인이라고 말할 때면 정말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솔직히 쪽팔려서 중국 영상들도 잘 안 보는 편이죠. 그런데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중국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고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하면 워낙 깨끗한 나라로 유명한데 거기 경기장을 중국인들이 아주 엉망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싱가포르의 어떤 청소부가 진짜 일 그만두고 싶다며 하소연하는 영상을 보는데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중국인이 사용했던 자리는 그야말로 쓰레기 더미였죠. 그런데 비교하며 보여주는 한국인 관중석의 쓰레기도 만만치 않아서 어라 싶었죠. 사실 알고 봤더니 한국인 관중석에서 나온 쓰레기들은 직접 관중들이 모아 차곡차곡 쌓아 쓰레기통에 담아둔 거라 한 곳에 있어서 많아 보였을 뿐 정리가 깔끔하게 된 것들이었어요. 어쩜 한국 사람들은 사용한 뒷자리를 정말 깔끔하게 다 치워뒀더라고요. 반면 중국인들은 자리부터 의자까지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는데 쓰레기통에 제대로 담긴 쓰레기는 하나도 없었죠.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 영상을 확 꺼버렸어요. 그런데 옆에서 한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던 남편의 심기를 거스른 한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중국 반응이 나와 있는 영상이었는데 중국인들이 한국의 대규모 원정 응원단을 꾸려 어떻게든 한국팀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을 거란 영상이었죠. 거친 중국 선수들의 플레이에 정신없는 중국 응원단이 합세해서 최대한 한국 선수들의 사기를 꺾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것 가지고 한국 선수들이 영향이나 받을까 싶었지만 선수들을 워낙 사랑하는 저희 남편은 그런 것조차 참을 수 없다고 했어요. 사실 남편은 안 그래도 다른 사건 때문에 중국 경기는 무조건 칼퇴하고 볼 거라고 꼭 이겨야 된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거든요. 바로 손준호 선수 때문이죠. 중국 공안에 무려 319일 동안 붙잡혀 있었던 선수가 있거든요. 처음엔 승부 조작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강제 구금되었는데 중국에선 전혀 혐의를 밝히지 못한 데다 심지어 변호사 접견도 거부했죠. 한국의 수사 과정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이건 인질 외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일 때문에 남편은 이번 축구 경기로라도 복수를 해줘야 한다고 했죠. 사실 중국에선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젠 하다못해 외국인인 한국 선수까지 이렇게 대하다니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날짜가 지나고 경기 전날 중국에 있는 남동생과 안부 전화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동생과 한참 얘기를 하다가 축구 경기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동생이 정말 웃긴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한국 선수들이 완벽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인데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중국이 비기기만 해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축구에 대해선 잘 모르긴 하지만 남편을 따라 하도 경기를 많이 봤던지라 저도 얕게나마 축구에 대해 좀 알고 있는데 그건 절대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싱가포르 경기에서 7골이나 뽑아낸 한국팀이 중국과 무승부가 될 리가 없잖아요. 동생과 전화를 끝내고 수화기를 건네받은 아빠는 갑자기 화를 버럭 내셨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이랑 축구협회는 당장 해체해야 된다고 아주 성질을 버럭버럭 내셨죠. 스포츠에 워낙 관심이 많은 아빠다 보니 매번 기대 이하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대표팀에 단단히 화가 나셨던 거죠. 사실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올림픽이나 국제대회를 보면 중국 선수들이 잘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 14억 인구 중에 잘하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 국가대표를 시켜놓은 건데 못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일단 표본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올림픽 경기에서도 스케이팅이나 탁구 같은 종목은 금메달을 따곤 하는데 왜 이렇게 축구나 야구는 못하는지 미스터리란 말이죠. 한국은 중국보다 땅도 작은데 축구에선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조규성 선수처럼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고 야구에선 김하성, 배지환, 이정우 선수들도 메이저리그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특히 김하성 선수는 요새 아예 커리어 하이를 찍으며 한국인 최다 홈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야구에 대해 이 정도 알고 있는 이유는 저희 시아버지가 야구 광팬이셔서 저랑 통화만 하시면 야구 얘기를 쭉 늘어놓으시거든요. 시아버지와 재밌게 통화하기 위해 제가 따로 야구 경기 규칙도 공부하고 야구 선수들도
외운 덕에 이젠 아버님 장단을 잘 맞춰 통화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시아버지는 특히 김하성 선수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아주 예뻐 죽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한국만 이렇게 뛰어나냐 생각해보면 또 아니거든요. 바로 옆에 일본도 리버풀의 엔도 선수와 아스날의 토미야스 선수가 있고 야구엔 괴물 선수 오타니가 있잖아요. 물론 오타니는 논외로 빼두고 일본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에 비할 바가 안 되긴 해요. 한국 선수들은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 걸 넘어서 현지 팬들의 엄청난 사랑을 함께 받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건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한국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고 부러워요. 그런데 도대체 왜 중국에는 이런 레전드 선수가 없는지 답답할 지경이에요. 아빠는 딱 손흥민 한 명만 우리 팀이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말을 달고 사세요. 그래서 제가 손흥민 한 명 온다고 뭐가 달라지냐며 다른 한국 선수들이 같이 받쳐줘야지. 축구는 팀플레이잖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빠 대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빠는 손흥민 선수처럼 조국을 향해 자기 모든 걸 다 바쳐 열정적으로 하는 선수가 어디 있는 줄 아냐며 그런 선수 한 명이 온 팀의 사기를 올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실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운동 경기에는 분위기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데 손흥민 선수가 한국 대표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고 했죠. 정말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아빠는 이번 축구도 중국이 질게 뻔하다며 아예 안 볼 예정이라고 하셨죠. 사실 아빠가 옛날부터 중국 경기를 안 본 게 아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만 시청하신 건 작년 국경절 경기 때문이었어요. 10월 1일은 중국 최대 기념일인 국경절인데 작년 10월 1일 한국과 중국이 축구 경기를 하게 되었죠. 그 경기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이었고 아빠는 국경절이고 홈경기인데 설마 지겠냐며 직접 응원도 가셨죠. 그때 중국 관중이 5만 명이나 모여 경기를 응원하고 있었는데 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관중석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분위기였어요. 18분 만에 골이 터졌거든요.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 35분 추가 골이 터졌고 국경절 항저우 스타디움은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빠는 그래도 홈구장 어드밴티지도 있고 이 특별한 날 비기기야 하겠지 싶어 끝까지 경기장을 지키셨지만 결과는 처참했었죠. 그 이후로 아빠는 중국 축구하면 학을 떼며 아예 경기를 찾아보지도 않으시는데 이번 경기도 볼 거 뭐 있냐며 100% 진다고 하셨죠. 그렇게 아빠와 통화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경기 당일 남편은 점심시간부터 제게 급하게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저녁에 치킨을 꼭 예약해둬야 한다며 나중에 시키면 못 먹는다고 미리 예약해두라는 거 있죠? 이것도 참 한국 살면서 놀랐던 문화 중 하나예요. 한국 사람들은 축구 경기 보는 날 꼭 치킨을 시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5시 정도만 돼도 이미 치킨집이 주문 마감을 걸어놓는 일도 많고 픽업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배달로 받으려면 2~3시간을 기다려야 해서 깜빡하고 못 시킨 날은 포기한 적도 있을 지경이죠. 아무튼 저는 이런 진풍경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응원 문화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경기만 있다 하면 모두들 TV 앞에 모여 한마음으로 응원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선수들에 대해 비난할 때는 비난하면서도 조금만 잘해도 엄청 기뻐하며 응원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진정한 애정이 담긴 비난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온 국민이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과 경기날 남편은 퇴근하며 제가 일찍부터 주문해놓은 치킨을 들고 와 경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중국의 거친 플레이에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혹시나 선수들이 다칠까 노심초사했죠.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중국 응원단이 야유를 보내는 바람에 분노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과감한 도발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중국 응원단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 3개를 딱 들어올리더라고요. 지난 경기에서 한국이 3대0으로 이겼던 걸 기억하라는 거였죠.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번에 피파에서 북중미 월드컵부터 참가국 수를 48개국으로 확대하고 아시아 배정 티켓도 8.5장으로 늘린 게 암암리의 중국과 인도 때문이란 말이 있어요. 솔직히 인도는 빼고서라도 중국의 14억 인구를 확보하면 어마어마한 스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회 규정까지 바꿔 늘려줘도 탈락할 위기였으니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한국 선수들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사실 국가대표 경기는 명예직이라 볼 수 있고 혹시나 거친 플레이에 부상이라도 당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몸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 플레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었어요. 매 순간 경기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었죠. 가끔 경기를 하다 보면 너무 쉬운 상대를 만나거나 혹은 이미 승부가 예상되어 있어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경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한국 선수들은 절대 대충 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악발이 근성으로 휘슬 소리가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워낙 중국 선수들이 밀착 마크를 하니 혹시나 다칠까 제가 다 노심초사했어요.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도 중국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역시나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돼준 건 손흥민 선수였죠. 매 경기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손흥민 선수의 태도가 정말 멋졌습니다. 제가 이제껏 남편과 함께 한국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에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사실 팀의 주장이라는 자리는 꽤 부담스러운 자리인데다 솔직히 내가 손흥민이라면 굳이 한국 국가대표 경기에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돈과 명예만 생각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손흥민 선수는 나라를 향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인 주장이 항상 성실하고 예의 바른 데다가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팀을 이끌고 있으니 함께 뛰는 다른 선수들도 절대 대충대충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눈물을 흘릴 때면 제가 다 속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손흥민 선수가 진짜 세상에 둘도 없는 레전드 선수라고 느낀 계기는 따로 있어요. 바로 인터뷰를 할 때죠. 말을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놀랍더라고요. 솔직히 그 정도면 좀 거만하게 나와도 실력이 받쳐주니 그럴만하지 싶은데 인터뷰마다 겸손하게 동료들을 띄워주는 모습, 그리고 시청해주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진지한 언행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한심한 생각을 하는 중국인도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겸손한 척 연기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경기에 지고 눈물을 흘릴 땐 너무 마음이 약해 빠졌다고 비난하는 몹쓸 의견도 있었죠. 아니 일단 그게 연기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손흥민 선수가 주목받은 지는 꽤 오래되었고 이렇게 오랫동안 연기를 하고 있을 순 없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오랜 선수 생활 동안 구설수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만 봐도 인성이 바른 선수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손흥민 선수의 눈물에 덩달아 감격했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약해 빠졌다고 하는 중국인들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마 국가대표로서 갖는 나라를 향한 깊은 애정을 알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참 중국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중국인들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면 절대 어디 나가서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을 비롯한 한국 사람들은 일단 기본 예의범절이 몸에 배어있는 데다가 혹시나 자신의 행동이 다른 한국인들에게 누가 될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한국의 학교나 가정에서 따로 가르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손흥민 선수에게 큰 감명을 받고서는 점점 매력에 빠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키 크고 영어도 잘하고 축구를 잘하네 생각했는데 얼굴도 잘생겨 보이고 목소리까지 멋있어 보였죠. 저도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꼭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한 번은 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 찾아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책임감이 뛰어나고 애국심이 가득한 건 아버지의 영향 덕분인지 한국 교육의 영향 때문인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인이라면 다 그렇다며 그런 둘이 뭉술한 대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국인은 한국인만 느끼는 그런 벅차오르는 게 있다며 중국은 그런 거 없냐고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다들 한국 사람인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런 자부심으로 따지면
중국 사람도 그렇긴 하지만 중국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있는 반면 한국인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에 더 강한 느낌이었죠. 한국에 대해 이런저런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생길 때 나라를 위해 선뜻 발벗고 나서기도 하고 쓴소리를 하며 적극 나서 위기를 타개하려는 태도가 있달까요? 일본이랑 비교해보자면 일본은 엄청 거드름 피우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뭐든 할 수 있다고 자기 잘한다고 막 떠벌리고 다니지만 막상 결과가 안 좋으면 핑계를 대기 바쁘잖아요. 특히 남 탓하고 자기는 쏙 빠지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절대 나서서 자기 잘한다고 자랑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이번 프로젝트 자신 없다, 망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결과를 보면 항상 제일 잘했거든요. 또 하나도 준비 못했다고 하면서 정작 빈틈없이 완벽한 결과를 보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처음엔 정말 얄밉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왜 준비를 열심히 했고 스스로 잘하면서 겉으로는 티를 안 낼까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 생활을 3년 하고 나니 이제야 어느 정도 감이 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겸손해서 정말 자기가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더라도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혹시나 더 열심히 노력한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자신의 업적을 떠벌리지 않는다는 걸요. 매사 겸손한 태도로 성실하게 업무를 보니 늘 한국 사람들의 결과물은 최고인데다 모두 함께 일하고 싶어 하죠. 처음엔 어떻게든 저도 한국 동료를 이겨보려 부득부득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한국인들의 그 센스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도 딱 못난 중국 사람들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제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 결과물도 한층 좋아졌고 일할 때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습니다. 또 정말 특이한 게 한국 사람들은 도와주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일로 분명 바쁠 텐데도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오히려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의견을 내줄 때가 많았거든요. 이런 태도를 보고 저의 못난 태도를 많이 반성하게 되었죠. 우리 중국 사람들도 이젠 중국 축구의 벽을 깨닫고 뛰어난 선수를 많이 배출한 한국의 시스템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절대 울지 않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대표해 뛰는 건 몸 하나 바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멋진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역시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생각은 나라를 불문하고 한마음인 것 같다는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보유국이라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북중미 월드컵에서 캡틴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신 분들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이상 감동 필름이었습니다.